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2019년도 1월 30일 부동산 경매 관련 뉴스 신동아에서 발표한 2019년 하반기에 경매 시장에 큰 장 선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거주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신문 기사를 신동아에서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화면을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신문 내용을 읽어보면 2019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4, 5년간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이 지난해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거래 절벽, 부동산 빙하기란 말도 있어요. 매수자 실정으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경매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 들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경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거는 저도 사실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매를 좀 공부해보고 싶다, 내지는 알고 싶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국 그 결과는 이제 이유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 또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진 돈이 좀 비교적 소액이고, 최근에 오른 집값을 또 그냥 살 수는 좀 어렵고, 또 사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분양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8억이 넘어가는 32평짜리 아파트, 거의 현금이 5억 정도 있지 않으면 대출 받아도 잔금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대출이 지금 이 상태에서 잔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소득자가 아니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분양도. 자,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경매 건수 증가세가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또 지금 금리가 오를 것이고, 그래서 2014년도 이후에 계속 감소해왔던 법원 경매 진행 건수가 2018년도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실제로 경매로 이어지는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그 시기가 2019년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를 넣은 경우, 말하자면 은행 대출 연체가 아니고 거기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를 넣은,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전세권 유무에 따라서 늘어난다, 채권자가. 그래서 지금 그 시기를 지금 그 가계부채 증가, 그다음에 최근에 급격히 집값이 내린 지역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또 금리가 오르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2018년도 5월부터 접수가 증가돼서 그 물건이 실제로 경매에 나오고, 이제 좀 이렇게 연체가 되는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려면은 이제 2019년도 하반기다. 그래서 황금기 경매 큰 장 선다, 이런 유의 그런 어떤 뉴스들이 지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경매 물건이 증가할 것입니다만,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하던 방식처럼 싸다고 그냥 무조건 낙찰 받으면 안 된다. 옥석을 가려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시리즈로 방송을 해드렸던 서울, 그 다음에 지방 어떤 특정 지역 몇 군데를 지역을 나눠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경매 물건이 진행 물건이 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늘어나는 물건이 많은 지역도 있지만 실제로 경매 물건이 오히려 줄어든 데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고 덥석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여기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 옥석을 가리고
또 비교적 자기의 자본이 소액이신 분들이 경공매를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근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투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도 할 수 있는 경공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경매는 좀 준비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룰, 경매에 대한 지식을 지금 올 2019년도 상반기에 쌓아 놓으시고 2019년도 하반기에 실제로 큰 장이 섰을 때 옥석도 가리고 또 자기의 가진 돈으로 가지고 자신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공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우르르 가서 물건이 많다고 해서 그냥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만 제가 뭐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상시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가서 큰 돈 벌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에도 없다. 특히 부동산, 특히 경매 분야는 소액이신 분들이 소액이래도 다른 부동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맞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어떤 실력을 쌓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위에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이 많다거나 부동산 지식이 정확하신 분들은 근데 기본기가 얕은 분들은 조금만 흔들어도 아니면 조금만 부정적인 어떤 기사를 접한다거나 얘기를 들으면 확신이 없어서 무너진다거나 포기한다거나 뜨거라 이러면서 나는 부동산 쳐다도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구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결국은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 재산이 나이가 들면 너무 없으면 평생 자기가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죠. 자기가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시점이 왔을 때 재산이 없다는 거는 진짜 좀 다시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시리즈별로 방송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 생겨난 어떤 트렌드를 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파트가 안 된다면 그러면은 핵심 지역에 위치가 좋은데 오피스텔이라도 사야겠다. 여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 왜? 여기서 밀려나면 내가 지금 이 누리던 인프라를 포기해야 되고 지금보다 좀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오피스텔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생각은 이제 고정적인 월세를 받고 어떤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으로 자기는 아파트에 살면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임대를 줄까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최근 들어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오피스텔을 이제 사야겠다. 예. 여기서 아파트처럼 많이 오르지 않지만 여기서 더 밀려나서 변두리 빌라로 가기 싫다는 어떤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최근 서울 지역만 오피스텔 경매 물건 주거와 업무시설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4개월 동안 동일한 지역에 3년 동안의 경매 진행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시기는 지금 19년도 2월 20일부터 4개월 전인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도 2월 20일까지 넉 달 동안 서울 전 지역에 오피스텔 주거와 업무가 몇 건이 경매가 진행됐나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총 34건이 진행됐습니다. 주거가 19건, 네, 업무가 15건인데 사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도 주거가 가능해요. 네, 하려고 한다면 그 중에 제일 낮게 낙찰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특수 권리 물건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권리 분석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고 지분 매각이 아닌 일반 평범한 오피스텔이 제일 낮게 낙찰된 지역이 구로구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81%. 제일 높게 낙찰된 지역은 송파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106%에 낙찰이 됐습니다. 34건의 누적 참가자
몇 명이 참가했냐? 170명이 오피스텔에 참가했어요. 그 중에 34명이 낙찰되고 140명은 낙찰이 안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난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도 2월 20일 넉 달 동안 오피스텔은 몇 건이 진행됐나? 서울에서 주거가 22건, 업무가 15건 해서 총 37건이 진행됐고, 그 중에 최저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73%에 낙찰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최고 낙찰을 보여준 것은 105%에 낙찰됐어요. 104%에 낙찰된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105%에 낙찰된 양천구에 있는 오피스텔이고, 총 37건의 오피스텔의 누적 참가자는 86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 배로 늘었죠. 지금 오피스텔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물건은 비슷해요. 전년도와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2017년도 11월 1일부터 18년도 2월 20일까지에는 뭐 빌라나 아파트나 다른 데 낙찰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피스텔을 낙찰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11월 1일부터 2017년도 2월 20일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된 서울 지역 오피스텔은 102건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3년 들어 서울 오피스텔 경매 진행 건수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오피스텔이 64%, 70%에도 낙찰된 물건들이 있었다. 물론 많으니까 고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비교적 좀 인기가 덜했던 시절이었어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안 오른다. 다만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던 것들이 이제 핵심 지역에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자기의 주거 목적으로 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자면은 뭐 마포 한강이 보이는 지역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은 그 아파트 인프라를 다 누리면서 그것도 오피스텔 시설이 이렇게 원룸처럼 되어 있지 않고 구조가 24평, 32평 정도 된다면 충분히 애들 키우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요즘 뭐 오피스텔 안에도 어린이집 있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저희 사무실도 지금 오피스텔에 있지만 여기 애기들 키우는 초등학생 키우는 부모님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이게 최근에 좀 바뀌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2019년도 하반기에 부동산 경매 시장에 큰 황금기가 온다면 정말 옥석을 가려야 되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고 지금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용도의 물건을 알아놔야 덜 내리고 오를 때 많이 오를 거라는 게 뭐 상식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은 신문들을 보면 청약도 뭐 뭐지 다 뭐 이제 로또가 아니다 뭐 내지는 아파트가 너무 거래가 없어서 이제 뭐 부동산 빙하기가 왔다고 하지만 그 틈새에 지금 서울 핵심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면 그래도 안 되면 나홀로 아파트 좀 입지가 좀 덜한 지역으로 그래도 안 되면 일단 좀 입지가 못한 지역의 빌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런 데이터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2017년도 하반기에 비교적 소액, 사람마다 소액의 기준이 다르지만 소액으로 내가 경공매로 내 재산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또는 내 집 마련을 이번에 해야겠다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 또 그 책을 가지고 투자 기법에 관한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경매를 받고 그 이후에 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방송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방송은 너무나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방송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만 다루고요. 좀 더 깊이 있는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frg.kr을 포털에서 검색하시거나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매공매 가이드에 설치하셔서 경매공매 가이드 안에 있는 경매 방송은 제가 지금 해드리는 방송보다 조금 더 깊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매 지식을 좀 쌓으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도 하반기
경매 황금기 큰 장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나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